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인들의 최대 걱정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주택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오늘 또 관련한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케이스 실러 지수가 8월 미국 주택가격 지수가 연율로 한 사람이 19.8%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였던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올라도 제일 걱정은 그래도 코로나지 않을까, 코로나19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인 것 같아서 그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가 지난 20일에 미국 성인 1,003명을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3%가 최대 근심거리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를 가장 염려한다는 비율은 전체 35%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그 비율보다 18%포인트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던 거죠.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 설문조사니까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제방송 CNBC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그 비율이 3개월 전보다 16%포인트 더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심각한 편이죠. 물가 상승률이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이고요. 근데 여기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집값 상승분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월세로 살았으면 얼마나 부담할까라는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집값 상승분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빠져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걸 감안을 한다면 체감 물가는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일시적이라는 정의가 참 애매하고 묘한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그 길이도 보면 공룡이 살았던 시대 일시적인 게 아니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미국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하며 위기라고 들었는데 좀 극복할 만한 돌파구가 있을까요? 네, 돌파구가 있으면 그 백악관도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현재는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완전히 지하실로 들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때 맞춰서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됐었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졌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1월만 해도 지지율이 70%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40%대를 지키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10월 초에 델타 변이가 좀 진정세를 보여서 지지율이 잠깐 반등 기미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다시 떨어져서 로이터 입소스 조사 기준으로 40% 초중반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을 좀 진정시키고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활동 반경을 넓히고 말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 소셜미디어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첫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 11월 2일에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주지사 선거가 있는데 특히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선거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활동 변경의 어떤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버지니아주의 선거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 이외에 또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와 이벤트들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어닝 시즌이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 26일까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실적을 발표했고요. 28일, 근데 한국 시간으로는 29일에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죠. 그리고 27일에 앞서 27일엔 내일이죠. 코카콜라, 맥도날드, 보잉, GM, 포드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8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연율로 한 사람이 6.7% 상승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 비율이 3.0%로 확 반 이상 떨어질 것으로 지금 월간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올지 봐야 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은 패드 정책의 핵심 참고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가 29일에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올랐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합하면 성장률은 예상보다 전분기보 대비해서 확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확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데 그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 인프라 딜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늦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달 말까지 합의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럴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11월 1일 화요일에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월 1일 3일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체크해볼 만한 이슈와 일정까지 전해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